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방향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 수급과의 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둘 사이에서는 괴리감이 발생하면서 단기적인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밤사이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한번 볼 텐데요.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1.8% 이상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오라클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핵심 투자자의 이탈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과도한 AI 설비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이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즉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상관계수가 높은 암호화폐 시장도 덩달아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전망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CME 배드워치 툴상으로 내년 1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75.6%로 전날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 중요한 거시경제 일정이 아직까지 완전히 소화되지 못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중요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오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됩니다. 물가 추이와 고용 추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11월이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는 10월이기 때문에 원래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는 PCE가 맞는데 최근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는 CPI를 시장이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후 12시에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본 금리 결정 같은 경우는 현재 0.2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또 어떤 통화정책을 가져가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이더리움은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이어졌고 특히 순유출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주체는 블랙락입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 약세 구조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강세 비중이 5%까지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약세 신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파생상품 시장 주도의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물 매수세는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이 매도세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핵심 리스크는 결국은 파생발 매도 압력의 지속 여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핵심 주체는 누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면은 그동안의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음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기관발 수요도 약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현재 시장에서 가격에 큰 하방 압력을 가하는 핵심 주체는 미국 시장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하방 압력을 이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지표를 가지고 와 봤는데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바이비트, OKX 같은 주요 아시아 대형 거래소에서 4분기 내내 현물 기준으로도 순매도세가 더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평균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가 다시 진정 국면을 보이는데 또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래가 주도한 거래소 유입이 재개된 신호가 포착된 건데요. 이렇게 큰 물량으로 순유입이 이어진다는 것은 개인 매도가 아니라 대형 주체들의 물량 이동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동아시아에 기반을 둔 초기 비트코인 보유자, 이른바 오지라고 불리는 이 고래들의 행보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주요 촉매 중 하나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규제 재강화에 있다. 이런 분석도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글로벌 해시레이트 비중이 2021년도에 채굴을 금지한 이후에 급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4%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다시 약 8% 정도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와 더불어서 채굴자들의 보유량도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채굴자들의 항복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은 이런 매도세가 보이는 것은 중국의 어떤 압박과 더불어서 손실과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강제 매도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일정 부분 잘 소화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분석 자료를 따라서 현재 기관 매수세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3일 동안 기관의 비트코인 매입량이 1일 신규 공급량, 즉 채굴량을 웃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 지표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위기 시그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와 이 수요 지표가 다소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서 빠지고 있는 자금은 단기 가격 추정형 자금이라면은 이렇게 저점을 인식하고 진입하는 자금은 더 전략적인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기관들이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기관과 하단에서 흡수하는 기관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들, 즉 어떤 기관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접근한다면은 어떤 기관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온체인 가격 모델을 통해서 중요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즉 목표 가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3년에 이번 시즌이 본격적으로 점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은 두 개 구간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볼티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장기 보관 기준 가격이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트루마켓 민이라고 해서 실질 시장 평균 가격이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보시면은 이 가격 구간 근방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실질 평균 가격이 81.4K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기적인 가격 목표로는 이 고점에서도 끝까지 팔지 않는 코인들의 기준 가격인 볼티드 프라이스가 될 텐데 현재 157K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온체인 관점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 구간에 있고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해서 주요 저항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157K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콘텐츠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주요 기관들의 또 목표 가격으로 150K에서 170K 정도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이 가격 모델을 참고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정도만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지표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활동 지표인데요. 활성 주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개인 투자자 참여가 위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가 활동이 축소되는 국면은 단기 반등 탄력을 제한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의 사이클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낮은 구간까지 도달한 이후에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국면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매도 소진 이후로 장기 자금의 축적 구간과 이 바닥 구간이 겹쳐왔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2016년 이후로는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이더리움을 단기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려는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공급이 꾸준히 흡수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시장이 하락 압박보다는 재축적과 그리고 포지션 재조정 국면에 더 가깝다는 시그널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상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앞두고 업계 핵심 플레이어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말 전 업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마지막 로비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거래소와 핵심적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협회가 대거 참여하고 대표적인 글로벌 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같은 이런 암호화폐 기관들은 이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 여부가 내년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글로벌 투자은행인 맥쿼리가 현재 상원의 초당적 합의가 가속화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시장 구조 법안을 축으로 한 규제 프레임이 2026년 내년 상반기 내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 중 하나이죠.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자산으로 인정하는 이 기관의 인식이 한 단계 더 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3.5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바이낸스에 입금을 했습니다. 매도를 염두에 둔 이동이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 시장은 제도화는 가속화가 되지만 단기 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이중 구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보인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수급 소화 구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낸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차트 상으로 85K에 또 강하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벽이 방어에 성공을 했고 현재도 이 구간에서 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84K에는 매수벽이 좀 두텁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앞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비롯해서 아시아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더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체들은 물량을 던져내고 전체 주문량도 여전히 매도세가 더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고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차량시장 기준으로 86K를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지지 구간을 방어하면서 전날과 같은 수준에서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상승 추세선과 22평선을 하방 이탈하면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22평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 90K를 또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 MACD 같은 경우도 현재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과 22평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온체인 관점에서는 활성 주소 실현 가격인 88K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회복했다라고 해서 추세적으로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365이평선과 402평선 그리고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 상으로 어제 롱 포지션 밀집도가 더 높았는데 다 청산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90.6K를 중심으로 해서 숏 포지션 밀집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